오늘 허리도 아프고 최근에 계속 손주를 봤더니 너무 피곤하구나. 조금 더 고생해주세요.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아들 희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자 씨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죠. 무슨 약속이 있는데? 장모님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애들 조금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서 먹기로 했는데 그래? 근처 한우집이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곳으로 예약했어요. 한우를 먹는다고. 명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손주들을 돌보느라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안사돈과 한우를 먹으러 간다는 사실이 그녀를 서글프게 만들었죠. 미리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약속부터 덜컥 잡아버리면 어떡하니? 나는 밥도 못 먹고 애들 보고 있다.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머니,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금방 먹고 데리러 갈게요. 니들 입만 입이라 이거지?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김명자 씨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그녀는 조용한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며 나름의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가끔 찾아오는 외로움에 익숙해질 무렵 아들 희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건 어때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려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처음에 망설였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희준이와 며느리 수진이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뭐 있으세요? 저희 집 근처면 자주 볼 수도 있고, 애들도 할머니 얼굴 더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명자 씨는 아들 집에서 10분 거리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어요. 주말이면 아들 가족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손주들의 제잘거림으로 집안이 북적였죠.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기가 넘쳤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 희준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중요한 미팅이 생겼어요. 수진이도 늦게 끝날 것 같은데. 혹시 오늘도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급한 일이라 흔쾌히 손주들을 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좀. 죄송한데. 엄마, 진짜 미안한데 오늘도 애들 좀. 처음에는 간간히 부탁하던 것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자 씨는 점점 자신이 그저 무료 보모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죠. 아들 내외는 부탁한다는 말조차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애들 데리고 갈게요. 이제는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들을 데려다 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명자 씨는 손주들이 예뻐서 힘들어도 꾹 참았어요. 하지만 삼남매인 손주들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큰 손주 민서는 초등학교 1학년, 둘째 우진이는 유치원생, 막내 서연이는 이제 겨우 2살이었습니다. 세 아이를 동시에 돌보려니 68세의 몸이 버텨내기 힘들었죠. 아이들 각자의 일정도 달랐습니다. 학교 등하교, 유치원 픽업 그리고 서연이의 수시로 바뀌는 낮잠 시간까지.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저녁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아들 내외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어머니, 아직도 저녁 안 하셨나요? 애들 배고프다고 안 해요? 애들 성장기인데 굶기면 어떡해요?
여지껏 애들 돌봐주다가 이제야 한숨 돌렸다. 간식도 챙겨줘서 배고프진 않을 거야. 명자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봐주는 것도 모자라 저녁까지 챙겨야 한다는 당연한 태도에 서운함이 밀려왔죠.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자 씨는 자신의 인생이 점점 아들 가족의 일정에 맞춰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일상이 사라져가고 있었죠. 희준아, 엄마가 내일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애들을 못 볼 것 같아. 그런데 아들 희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의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죠. 그래도 아들 내외의 사정을 생각해 대부분의 부탁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급할 때만 부탁한다던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죠. 주 3일 정도 명자 씨가 손주들을 돌보는 날이 생겼습니다. 월, 수, 금요일은 거의 고정적으로 아이들을 맡았어요. 엄마, 오늘 우리 둘 다 늦을 것 같아요. 애들 저녁 먹이고 재워주세요. 이렇게 저녁 시간까지 연장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명자 씨는 이제 자신의 시간을 계획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쳤습니다. 허리 통증이 시작됐고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어린 애들 셋을 돌보는 게 쉽지 않네. 이게 말로만 듣던 황혼 육아구나. 하지만 아들 내외에게 이런 고충을 말해도 돌아오는 답은 뻔했습니다. 어머니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저희 사정도 좀 봐주세요. 어느 주말 오랜만에 친구와 약속을 잡고 기분 좋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애들 좀 잠깐 봐주세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들 내외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당황했죠. 희준아, 오늘 약속 있다고 어제 얘기했잖아. 아, 그랬어요? 제가 깜빡했네요. 근데 엄마, 오늘 진짜 급해요. 수진이랑 저랑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결국 명자 씨는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레 명자 씨의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줄이게 됐죠. 한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명자 씨는 점점 더 지쳐갔지만 손주들은 사랑스러웠기에 견뎌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희준이 전화로 부탁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약속이 있어서. 명자 씨는 이번에는 거절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몸도 너무 피곤했고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했죠. 미안하지만 엄마도 이번 주말엔 다른 일이 있어. 다음에 봐줄게. 그러자 희준이 불평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중요한 약속 있으세요? 그래, 중요한 약속이 있어. 나도 내 생활이 있어. 노년에 바람나셨어요? 왜 그렇게 쏘다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명자 씨의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들 내외는 막무가내로 아무 때나 불쑥 찾아와 손주를 떠넘기고 갔죠. 괜히 자식집 근처로 이사 왔어. 이 녀석들 속셈이 따로 있었구만.
그러던 중 명자 씨가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사정을 안 봐주겠다고 선언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날은 오전부터 손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큰 손주 민서의 숙제도 봐주고 우진이의 장난감도 정리해주고 서연이의 기저귀도 갈아주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분주했습니다. 이제 저녁을 준비해야 할 시간, 명자 씨는 허리를 펴며 한숨을 내쉬었죠. 아이고, 이제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그때 며느리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 좀 늦을 것 같아요. 애들 저녁 먹이고 재워주세요. 매번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익숙할 만한데 그날따라 명자 씨는 특별히 지쳐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 좀 몸이 안 좋은데. 빨리 와줄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님, 저희도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오늘 허리도 아프고 최근에 계속 손주를 봤더니 너무 피곤하구나. 조금 더 고생해주세요.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아들 희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자 씨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죠. 무슨 약속이 있는데? 장모님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애들 조금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서 먹기로 했는데 그래? 근처 한우집이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곳으로 예약했어요. 한우를 먹는다고. 명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손주들을 돌보느라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안사돈과 한우를 먹으러 간다는 사실이 그녀를 서글프게 만들었죠. 미리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약속부터 덜컥 잡아버리면 어떡하니? 나는 밥도 못 먹고 애들 보고 있다.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머니,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금방 먹고 데리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명자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 아들 내외와 외식을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죠. 명절에 함께 음식을 해먹은 것 말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죠. 애들 잘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애들 저번처럼 굶기지는 않았죠? 명자 씨는 순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며느리는 감사 인사는커녕 잔소리부터 하려 했죠. 그게 그렇게 걱정되면 너네들이 직접 보지 그러니? 너네들도 일정 맞춰서 애들 보기 힘들어하면서 나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잘만 시키는구나. 시키다뇨? 제가 큰 걸 바래요? 애들 굶기지 말라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애들 굶기는 사람처럼 보이니? 저번에 애들 제때 밥 안 먹이셨잖아요. 제가 괜히 그래요? 무슨 소리니? 하루 종일 애들 봐주고 잠깐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걱정되면 너네들이 일찍 오면 되잖니? 어머니도 그냥 알았다고 하면 될 일이지. 왜 이렇게 말을 질질 끄세요?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그리고 너네들은 안사돈이랑 한우 먹고 오고? 하루 종일 손주 봐주느라 내가 굶는 건 신경도 안 쓰는구나? 니들 입만 입이라 이거지? 며느리와의 대화가 과열되려 하자 중간에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수진아, 너도 진정해. 수진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방금은 너무 심하셨어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얼굴을 붉히세요. 명자 씨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서운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희준아, 너는 장모님에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소홀히 하는 거니? 아들 희준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엄마를 소홀히 한 건 아니잖아요. 소홀히 안 했다고? 그럼 나한테 외식 한번 가자고 한 적이 있어? 안사돈하고는 일주일에 몇 번씩 외식하면서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 엄마는 외식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죠. 장모님하고 외식하고 오게 나한테 손주를 맡기는 게 말이나 되니? 그동안 당연한 줄 알았지. 전혀 아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에 아들 내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실에서 놀던 아이들까지 조용해졌죠.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소홀히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은 항상 애들 보느라 바쁘시니까. 내가 왜 바빠? 너희가 자꾸 애들 맡기니까 바쁜 거지. 그리고 바쁘다고 밥 한 끼 못 사주냐? 난 그냥 무료 보모야. 무료 가정부야. 명자 씨의 말에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정말 서운하네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감사? 어떻게 감사한데? 애들 맡기고 심지어 내 생일도 제대로 안 챙기면서 감사하다고. 아들 희준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번에 생일 선물 드렸잖아요. 뭘 줬는데? 애들이 그린 그림이랑 케이크 사진? 그게 선물이야? 명자 씨는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죠. 난 여태껏 너희를 도와주려고 애썼어. 하지만 이건 아니야. 내가 무슨 너희 필요할 때 마음대로 부려먹고 일 시키는 사람이니? 어머님, 말씀 심하시네요. 그리고 어머님도 손주들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이용당하는 건 다른 거야. 내가 손주들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명자 씨는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이 있어. 평생을 내 인생 없이 살다가 벌써 68세야. 이제 좀 쉬고 싶고 내 시간도 갖고 싶어. 젊은 너희들도 그렇게 너희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 어떻게 늙은 부모 생각 한 번을 안 할 수가 있니? 앞으로는 적당히 거리를 두며 살자. 나도 더 이상은 손주 못 봐주겠다. 내 인생 살 거야.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미안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애들 안 봐주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정말 곤란해요. 아시잖아요? 명자 씨는 그 말을 듣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통쾌한 웃음이었죠. 왜 곤란한 거니? 너희가 부모잖아. 내가 왜 너희 애들을 봐줘야 하는데? 봐주면 고마운 거지 당연한 게 아니잖니?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손자들인데. 내 손주이기 이전에 너희 자식 아니니? 너희들도 제대로 못 보는 걸 왜 나한테 떠넘기니? 명자 씨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죠. 너희는 나한테 빨래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손주 맡기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고맙다는 말 제대로 한 적 없어. 그냥 당연한 줄 알았지? 앞으로는 당연한 게 아니게 될 거다. 명자 씨의 단호한 태도에 희준과 수지는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죠.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명자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 후회는 누가 하게 될지 두고 보자. 엄마, 정말 저희가 정말 엄마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명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아, 나도 너희가 고맙다고 생각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고맙다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너희 장모님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나한테는 왜 그런 대접을 못해? 명자 씨의 말에 아들 내외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이제 애들 데리고 가거라. 나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 희준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장모님과 약속이. 취소하던지 너네가 알아서 하거라. 아니면 너네 장모님 모시고 와서 같이 보던지. 명자 씨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니 속이 시원했죠. 이게 다 너네들이 자초한 거다. 그 말에 며느리가 아들 희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됐어요. 가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죠. 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명자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느껴졌죠. 드디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냈다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명자 씨는 오랜만에 고요한 집 안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들 내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오히려 홀가분했죠.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오늘은 아이들을 봐야 하나라는 부담감이 없었죠. 일주일 후 아들 희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들 정말 안 봐주실 거예요? 명자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희준아, 어제 말하지 않았니? 너네도 이제는 내 시간도 존중해줘야지. 너무 당연한 거야. 희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알겠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명자 씨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이 먼저였으니까요. 3일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자 씨는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그들이 자신 없이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지. 그렇게 2주가 지나자 희준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게요. 명자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뜻으로 간단히 대답했죠. 그리고 며칠 후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 명자 씨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이게 또 다른 계략일까 싶었죠. 무슨 일이니? 그냥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한우 먹으러 가요. 엄마가 좋아하시잖아요. 명자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자신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글쎄, 애들은?
애들은 수진이 친구가 봐준대요. 엄마랑 저희만 가는 거예요. 명자 씨는 속으로 기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그래, 알았다. 그날 저녁 명자 씨는 오랜만에 정성껏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희준과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명자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어머, 이게 다 뭐니? 진심이에요, 엄마.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어머님이 애들을 안 봐주시니까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니는 군말 없이 봐주시길래 착각하며 산 것 같아요. 명자 씨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았죠. 그래, 한번 지켜볼게.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명자 씨는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들이 정말 변하고 있는 것 같았죠. 엄마, 앞으로는 애들 맡길 때도 미리 여쭤볼게요. 그리고 엄마 스케줄 먼저 확인하고요. 아니다, 너네들이 지금 손주 맡길 곳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면 그러지 말거라. 앞으로는 너네들 볼 때도 이렇게 밖에서 보자꾸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앞으로는 서로 좀 이해하면서 살자. 이제 명자 씨의 인생에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통쾌했던 감정 표현 이후 아들 내외와의 관계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이 왔고, 그마저도 미리 명자 씨의 일정을 확인한 후에 부탁하는 형태로 바뀌었죠.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을 때 손주들을 돌보는 일도 더 즐겁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며느리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명자 씨 집에 손주들을 데리고 며느리 수진이 왔을 때였죠. 어머님, 손주 봐달라고 온 건 아니고요. 오늘은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제가 저녁 준비해 왔어요. 명자 씨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음식을 싸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뭐니?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제가 아침에 미리 해놓고 왔어요. 그 순간 명자 씨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죠. 그리고 한 달 뒤 명자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전에는 그저 전화 한 통으로 끝나던 게 전부였던 생일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엄마 생일이잖아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명자 씨는 의아했습니다. 뭘 준비했는데? 비밀이에요. 그냥 토요일 저녁에 시간 비워두세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 아들 희준이 차를 몰고 와서 명자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엄마. 차를 타고 15분 정도 달리자 고급스러운 한우 전문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와 손주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주들의 환호에 명자 씨는 놀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선물 상자들이 놓여 있었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게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김명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도 케이크를 들고 와 김명자 앞에 놓았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앞으로 더 자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명자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의 서운함과 힘든 시간을 견뎌온 것 같았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이건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해외여행 패키지 티켓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니? 엄마 친구분들과 함께 여행 다녀오세요. 3박 4일 일정이고 호텔이랑 관광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명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선물이었으니까요. 정말? 이렇게 비싼 선물을. 엄마가 그동안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명자 씨와 아들 내외의 관계는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가끔은 손주들을 봐주는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명자 씨는 자신만의 삶도 찾아갔습니다.